방금 저 보인 그 교복 같은 그 유니폼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예. 이 교복이죠, 교복? 네. 교복인 것 같아요, 교복. 네. 네. 학창 시절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그립진 않지만 어려 보이고 싶다. 어려 보이고 싶다. 아. 자, 오늘은, 자, 어떤 얘기입니까? 예, 최근에 뭐 공작기계 업계가 굉장히 호황이어가지고요. 이제 공작기계 업체들을 쭉 보다가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에 좀 3월 달까지 좋았다가 5월 달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을까 좀 쭉 살펴보다가 좀 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두산인프라코 주가 흐름을 보고 있는데, 네. 5월 달에 아주 거의 뭐 이렇게 폭포처럼 쭉 빠졌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네. 그 폭포처럼 쭉 빠진 시점이 5월 4일이잖아요. 5월 3일 이후. 근데 5월 3일 날 두산중공업과 건설 자금 조달라는 기사가 나왔던 날이에요. 네. 그래서 뭐 두산건설의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쪽으로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인프라코어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아무래도 이제 추측컨대, 두산건설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꽤 큰 금액이었는데요. 뭐, 두산건설도 유상증자로는 자금 조달 안 하겠다고 쭉 얘기해 왔다가 또 이렇게 유상증자로 결국 결정하고 또 두산중공업에서도 2천억 원 또 이비로 교환사채로 조달하니까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좀 자금 조달에 나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밥캡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유상증자든 뭐 자금 뭐 증자 뭐 맨날 그런 얘기 휘말렸던 또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전과가 있죠. 예, 약간 좀 그런 우려가 함께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야, 두산인프라코어도 혹시라도 유상증자 같은 걸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네.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그런 우려에다가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이렇게 견인했던 게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모멘텀이 좀 약해진 거, 그 두 가지가 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1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뭔가 좀 지역별로 이 사업이라든가 내용이 좀 달라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올 초부터 이제 중국 굴삭기 시장 점유율 하락 문제가 한 차례 주가 하락으로 요인으로 작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네, 맞습니다. 뭐 회계 방식이 뭐 달라져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중국 시장에서 로컬 업체들이 이제 좀 거기도 이제 세해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줄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어쨌든 절대적인 그런 수치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점유율이 줄고 있다. 예, 점유율은 줄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1분기 지역 매출 비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36%였거든요, 작년까지. 1분기에 33%로 줄고 대신 그다음 미국하고 유럽인 선진 시장이 31%에서 35%. 그다음에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 시장이 15%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국 한 섹터, 그다음에 국내 내수하고 아시아 신흥시장 한 섹터, 그다음에 선진시장 이렇게 한 섹터, 세 섹터로 세 개가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좋게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밥캣 인수할 때 아시아 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 선진 시장에서 지역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뭐 너무 중국도 좋지만 우리가 밥캣도 인수했는데 미국 시장 같은 선진 시장도 좀 가야 되지 않냐. 예, 그리고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가 중국 시장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긴축 얘기 나오면 또 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좀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시장 너무 중심적으로 해서 좀 탈피를 해줬으면 하는 게 회사 측의 좀 입장이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두산인프라코어 뭐 굴삭기, 건설기계 중국 시장에서 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좀 보시기에.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그 둔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올 4월까지 굴삭기 중국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가 성장했는데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 판매량이 7.1% 성장하는데 그쳤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3.6%에서 10.4%. 약간 두 자릿수가 흔들하는 모습인 거죠. 네. 그리고 올해 전체로 봤을 때도 30% 성장하는 데에 비해서 인프라코어는 10% 정도. 이게 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그 일본 뭐 고마츠나 이런 일본 업체들하고 우리 두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네. 시장이었는데 로컬 업체들이 근래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업체들이 좀 주춤한 틈을 타서 한국 업체들이 크기보다는 좀 중국 업체들이 크는 모습이.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보다는 이제 중국 자국 내. 네, 워낙 기업들이. 굴삭기 수요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충당하려는 그런 니즈가 크게. 또 중국 정부가 또 영리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네. 그 엄청나게 그 건설 현장을 보면서 맨날 그 두산, 뭐 현대, 일본 업체들 굴삭기 보고 있으면 좀 열불도 날 것 같아요. 중국. 네.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 생산 캐파가 좀 부족했다. 인프라코어에서 중국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그 캐파는 그렇게 늘지 못하니까 수요에 대응을 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코어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중국 쪽에 그 생산 캐파 늘리겠다고 지금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공작기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그 이제 공작기계까지 포함했을 때는 중국 시장 상황도 좀 달라지는데 뭐 유례 없이 뭐 사상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대 호황을. 예. 네.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이제 뭐 2008년 연평균 월간 수준, 그러니까 공작기계가 2009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2008년 수준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뭐 회복 수준이 아니라 뭐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작기계 포함하면 그 전체 수주가 1분기에 53%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단 두산 인프라코어 얘기뿐만 아니고요. 국내 공작기계 뭐 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대를 지난달에 이어서 올해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고 수출 합쳤을 때 19개월 연속 수주 증가세. 와, 대단하군요. 네. 야, 이 공작기계가 유례없는 호황이다. 네. 자, 이 공작기계 그래서 최근에 좀 그 관련 기업들 주가도 좀 오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왜 이렇게 좀 호황이 되는지 그 얘기 좀 잠깐 좀 해볼까요? 네, 뭐 지난해부터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작기계라는 게 그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기계의 기계죠. 네, 자동차 만드는 그런 기계를 이렇게 불쌍하게 깎아가지고 뭐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어떤 그런 전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표군요. 네. 작년까지는 신흥시장 그 경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덕을 많이 봤다고 하면 올해는 미국하고 유럽 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거기도 좀 침체에서 좀 회복되나 보죠. 네. 공작기계 수출도 지금 뭐 미국 쪽, 유럽 쪽이 뭐 두세 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뭐 두산 인프라코만 이렇게 보더라도 예전에는 미국하고 유럽 합친 비중이 중국의 뭐 반도 안 됐는데요. 지금은 둘이 합쳤을 때 중국 비중보다 높아졌어요. 훨씬 더. 1분기 들어와서는. 야, 대단한 변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 쪽 굴삭기 시장이 약간 둔화됐다라고는 하지만 건설기계 대신에 공작기계가 있고 중국 대신에 이제 미국 유럽 선진시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 굴삭기만 보지 말고 그 공작기계가 이제 많이 호황인데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쪽이 또 매출이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중국에 치우쳐 있지 않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뭐 지역적으로 이제 그 3분했다고 네. 그런 그렇구나. 쪽으로 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신흥시장 그다음에 브라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서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팝캣 얘기도 했지만 이 팝캣 때문에 참 두산 인프라코어 참 애를 많이 이제 썩었는데 속이 많이 썩었죠 사실은. 네, 탔을 것 같은데 이 실적이 회복되려면 역시 이 팝캣이 잘 돼야 되는데. 자, 이 팝캣이 잘 되려면
역시 좀 미국 유럽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또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뭐 안 좋을 때는 참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가져. 좋아지고 나서는 오히려 좀 관심이 덜한 느낌인데요. 네, 기자들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바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이 좋아진다는 그것이 밥캣 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 말부터 흑자 전환이 뭐 이뤄지고는 있었는데 1분기에도 네.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밥캣이요? 네. 특히 이제 월별 판매 매출액이 고무적인데 3월 달에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연간으로는 28억 달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두산이 인수하기 전인 2000년대 호황이었을 때 수준에 근접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영업력이 회복돼서 그 영업이익에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계속 너네 실적 안 좋아가지고 자금 인젝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 부담에서 조금은 재무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또 밥캣 그 부채 상환하려고 네. 뭐 많은 재무적인 뭐 개선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뭐 유상증자 얘기 잠깐 나왔지만 사실 유상증자 말고 이미 어떤 식으로 그 저기 재원을 마련하겠다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지게차 사업부 매각하고 그다음에 DICC 중국법인 네. 상장 얘긴데요. 네. 이미 DICC 그 지게차 매각하고 DICC 기존 지분 20% 매각해서 뭐 6,800억, 7천억 정도를 이미 마련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DICC를 뭐 국내 올해 안에 상장하겠다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네. 시가총액을 한 자체적으로 2조 5천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DICC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경영 지분 남겨놓고 뭐 구주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쥐게 되는 현금을 1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네. 뭐 밥캣 풋옵션을 올 하반기부터 조기 상환 시작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런 올해까지 그 붙들고 있던 지긋지긋한 밥캣 악몽을 떨쳐내겠다. 야. 네. 어떻습니까? 그 밥캣의 악몽을 그 두산 그룹의 계획대로 좀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두산그룹에서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너무 이 밥캣 문제라든가 그게 네. 그 자꾸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답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방어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뭔가 돈이 필요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발짝 먼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좀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재무 개선안 내고 구조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지금 오늘 들은 얘기지만 이렇게 계열사 쪼개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 우려를 네. 뭐 쓸데없는 우려까지 뭐 생긴다. 그래서 그룹 전체적으로 IR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룹 전체적으로. 네. 최근에 두산인프라코는 외국인이 뭐 한 23, 24일 날 보니까 막 60만 주, 50만 주씩 막 패대기를 치는 애. 이게 뭐 공매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작용하는 외국인 것 공매도 같아요. 뒤에는 항상 흉흉한 소문이 또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두산그룹의 애물단지 밥캣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우리 김채인 기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계획대로 하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늘 계획은 자, 그룹 차원에서 좀 짜임새 있게 좀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런 그 구조조정에다가 자본주의가 계획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랑 같이 하는 거 좋고. 그러니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